네, 화요일 아시아 증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혼조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 레인지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빨간불을 켜는 중화권 증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17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시 33분 기준으로는 3,168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인도 모디 총리는 중국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모디 인도 총리까지 이 셋이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등 친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더 나아가서 관세 전쟁에 도전장을 던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증시에 힘을 불어넣은 뉴스는 바로 이거죠. 오픈 AI가 인도의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현지 협력업체를 물색 중이란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 인도 내 AI주들이 시세를 내면서 오늘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센섹스 지수, 이 시각 현재 0.4% 상승하면서 8만 70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AI도 분위기가 좋고요. 오늘 소비재 쪽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가전이나 자동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소비재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죠.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ETF는 오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9,6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화권 증시는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단기 고점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고요. 또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의 압박은 더욱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 속에 금 관련주들, 귀금속단에서만 시세가 나오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섹터가 하락하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1개월 기준으로는요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3,8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열병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오전부터 계속 관련된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 만큼 후속 보도까지 체크해보시죠. 일단 증시는 경계 심리가 우세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잘 달리던 기술주들까지 넘어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을 추종하는 중국 ETF들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요. 오늘 그간 잘 가던 중국판 나스닥이죠.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워시 ETF 역시 2% 내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역시나 3%, 4% 가까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세,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붙긴 했지만 증시를 밀어올리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증시 분위기 속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니 국채 시장 이슈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니케 지수 함께 체크해 볼까요?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전의 상승을 뒤로하고 이 시각 현재는 하락 전환했고요. 4만 2천 선은 지켜내고 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만큼 마감까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시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인도 시장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인도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제 이어지는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27일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이 인도의 50% 철골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큰 폭의 하락과 동시에 이제 GDP 호조 반등이 엇갈리는 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강세입니다. 지난주 8월 26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50% 관세 적용을 하루 앞두고 지수들은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하는 등 충격장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27일 휴장 이후에 28일, 29일 양일간 모두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세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은 했지만 9월 1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 2분기 인도의 GDP 7.8% 성장 발표가 이제 시장 기대치인 6.6%를 크게 상회한 것이 투자 심리를 좀 단기적으로 좀 개선시키고 호재로 작용하면서
IT 및 중소형주 강세 속 지수가 0.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0.5% 가까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듯 예상치 상회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일부 대형주의 강세, 제조업 호조에 힘입어서 단기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좀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 경제가 1분기에 7%대, 2분기도 7.8%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던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지난달 27일부터 관세를 50%로 올렸고요. 3분기에는 아무래도 성장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GDP 발표, 2분기 GDP 발표가 7.8%로 좀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와 더불어서 이제 8월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도 59.3으로 좀 기록적 수준인 1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같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내수 수요와 생산이 동반 강세라는 의미로 좀 익혀질 수가 있고요. 기업들의 활발한 채용과 실내 경영이 좀 이어지는 신호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 주셨던 이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7.8% 예상치 크게 상회하면서 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어쨌든 제조업과 건설이 8% 정도, 서비스 부분이 9% 정도 성장한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무역 마찰 그리고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기반한 경제 체력이 좀 견고하다라는 신뢰 회복의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도 좀 있고요. 투자자들의 같은 경우에 또 소비재 인프라, 금융 섹터 중심의 중장기 회복 시나리오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발 수출 이제 고유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이후 GDP 명목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의 정체와 더불어서 실경색 리스크 등 구조적 과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신중한 낙관을 좀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했었던 이제 제조업 PMI 지수, GDP 강세는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좀 회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내수 중심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좀 주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중국의 대체 생산 기지로 인도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간밤에도 미국에서 인도를 좀 비난하는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인도가 이 미국과는 좀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인지 현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회의에 이제 인도 모디 총리, 중국 시진핑 비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글로벌 남반구의 연대와 다극 외교의 단면을 좀 드러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 언론에서는 이번 만담이 일반적인 편승보다는 전략적 균형 외교의 신호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전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인도를 방문한 이후 이어진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 양 국가 간 국경 긴장 완화와 정상 차원의 대화 회복을 대화 복원을 상징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인도를 이제 용과 코끼리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이제 다극주의적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 공동개발은행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모델도 좀 제안을 했었고요. 모디 총리 경우 이제 역시 테러에 대응 그리고 지역 안보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중국 정상과의 만남을 이제 어쨌든 안전과 연결성 기회 공간으로 규정해서 인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좀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는 이번 회담 통해서 미국 중심 시스템에 대한 균형 지향적 이미지를 좀 확보를 하고 경제 다변화의 기반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안의 전략적 외교 채널 복원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 협력 성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존재를 합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 외교 이벤트를 뛰어넘어서 인도가 다극 외교에서 이제 중심 국가로 자기 매입하려는 의지를 담은 좀 중요적인 외교적 포인트로 좀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